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맡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해요. 보통의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 개개인의 기질이나 취향, 개성을 존중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어떤가요? 자녀의 욕구 따윈 상관없이 특정 역할을 자녀에게 부여하며 자기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 들죠. 이런 부모와 함께한 자녀는 평생을 부모의 자기애적 공급원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쉬워요. 만약 당신의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면 당신도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자녀 역할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역할을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 수행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라도 이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제부터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죠. 자, 나르시시스트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떠맡게 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는 금쪽 같은 골든 차일드 역할이에요. 골든 차일드는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애지중지하는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가 예뻐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연장선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골든 차일드의 우수한 면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쏟아지는 인정과 칭찬을 마치 자기에게 향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골든 차일드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주는 등 특별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볼 때 이런 자녀는 부모의 각별한 애정과 지지 속에 안전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들은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꼭두각시로 살기 쉬워요. 부모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소속감이 약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으니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자녀가 골든 차일드가 된 경우엔 그 내면이 아주 복잡해요. 자신을 향한 부모의 편애로 인해 부적절감을 느끼고 형제 자매에게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늙어가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압박감과 부모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뒤엉켜 혼란스럽죠. 반면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골든 차일드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당신이 골든 차일드였고 이제 그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당신의 그 역할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태인가를 인식해야 해요. 또 당신의 역할이 형제 자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화시켜 봐야 해요. 그리고 그들과 당신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불편한 마음도 받아들여야 해요. 만약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과하고 그들과의 갈등이 깊게 느껴진다면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맡게 되는 역할 두 번째는 펀칭백 같은 스케이프고트 역할이에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내면이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이 생긴 원인을 전가하며 탓할 수 있는 상대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기대할 만한 게 없다고 여겨지는 자녀를 스케이프고트로 낙인 찍죠. 그리고 스케이프고트 자녀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이러면서 비난의 펀치를 날리며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려 들어요. 스케이프고트는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이나 보호를 못 받고 비난의 대상으로 살아가죠.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여 자기애적 학대의 전적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스케이프고트가 되는 자녀 중에는 공감 능력이 좋고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스케이프고트의 그런 자질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질 때문에 자기에게 반항하지 않을 걸 알고 더 함부로 하죠. 한편 똑똑하고 우수한 자녀가 스케이프고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자녀는 자기만이 주목받아야 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무능감을 안겨주니까 달갑지 않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스케이프고팅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해요. 그럴 경우 스케이프고트는 가족 내 따돌림 속에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고 소속감도 결여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죠. 이런 복잡한 트라우마 속에서 성장하면 관계 속에서 계속 펀칭백 역할을 하며 얻어맞기가 쉬워요. 만약 당신이 스케이프고트였고 그 역할에서 탈피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와 차별이 스케이프고팅이었음을 인식하셔야 해요. 당신이 잘못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삐뚤어진 내면 때문에 괴롭힘 당했던 것임을 자신에게 인식시켜주고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특히 당신을 학대한 부모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며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아울러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집중하면서 자존감도 높여보세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맡게 되는 역할 세 번째는 존재감 없는 인비저블 차일드 역할이에요. 인비저블 차일드란 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자녀를 말해요. 부모는 이런 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 없는 듯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죠. 자기를 빛내줄 것 같지도 않고 희생양으로서의 가치도 없어 보이니 완전히 관심 바뀐 거죠. 인비저블 차일드는 기본적인 필요나 정서적 욕구조차 외면당하면서 외로움도 극심하죠. 부모조차 무시를 하니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주장도 못해요. 이런 취약성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뭘 어떻게 하든 관심 받기니 부모와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하지만 끝까지 가족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면서 거리 두기를 못하고 매달리는 게 현실이죠. 만약 당신이 인비지어블 차일드였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에게 관심과 보살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게 당연함을 인정해야 해요. 또 당신 내면의 우울과 슬픔, 외로움, 공허함이 기본적인 결핍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달아야 해요. 부모는 당신을 모른 척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마셔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맡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은 분별력을 타고난 트루스텔러 역할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이상한 패턴을 꿰뚫어보는 자녀가 있어요. 통찰력과 지혜를 타고난 그런 자녀들을 트루스텔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자질로 인해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쉽죠. 부모는 트루스텔러 앞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닌데 엄마는 왜 언니에게 화를 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순간 트루스텔러는 스케이프고트 역할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루스텔러는 일찌감치 부모와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끝내 가족에게 진실을 알리려 애쓰기도 하죠. 후자의 경우 위협적인 상황 속에 머물게 되면서 타고난 통찰력과 분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부모와 멀어지기 힘들고 무력감으로 자아 정체성을 상실하기 쉽죠. 혹 부모와 경계를 두더라도 이런 내적 상태로 인해 방황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트루스텔러였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타고난 지혜로움 때문에 부모와 가족에게 미움받고 비난받았음을 인식하세요. 또 당신에게 주어진 그런 자질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질들을 자기애가 과한 상대에게 사용할 때는 특별히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아울러 당신의 자질을 귀하게 여기고 지지를 전폭적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는 역할이 중첩되는 경우도 많고 성장하면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역할 속에 매몰되다 보면 자아 정체성을 잃고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역할에서 빠져나와 당신의 삶을 제대로 사셔야 해요. 그러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가 이런 역할을 해왔었구나,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해요. 그래야 부모와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형제들과 관계 회복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죠.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당신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